25분 알람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그 과제 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유유하는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지키기로 한 시간이 안 지켜졌으면 1초라도 지나가면 과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면 수업일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는 괜찮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괜찮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시간 약속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뭐 다른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과제를 안 받습니다. 첫 번째로 뭐 프린세스 001이라고 해서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학생이 내 제자는 아니지만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본인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 학생이 과제를 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를 2차, 3차적으로 다 본인 확인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안양대학교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안양대학교 이메일로 보낼 것 같으면 그냥 사이버 강의실에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 약속 못 지켰다는 얘기인데 그 시간 약속 못 지킨 그 페널티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은 과제 점수를 받는 상황인데 여러분만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과제 점수에 이유가 없죠. 그럴 거면 그냥 너는 과제 안 해도 되고 예쁘니까 그냥 내가 점수 줄게 라고 하는 게 편한지 뭐하라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복잡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과제는 절대로 100% 절대로 이메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메일은 답장이 가지 않을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어쨌나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한테 쪽지를 보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나한테 보내는 이메일은 답장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이메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연락하면 이메일로 다시 연락해요. 죄송해요 교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메일로 계속 연락 오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하는 말에 전혀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든 과제는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에서 해결합니다. 라고 한 얘기는 지금 얘기한 얘기랑 공통된 얘기고, 핸드폰, 전화, 문자, 카톡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본인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점수, 개인 점수나 개인 사정들을 디스커스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랬냐?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전화도 오고 막 여러 가지로 있었었는데 별로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그냥 학생들한테 전화가 오는 얘기는 문자상으로 남기기 싫은 내용을 나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고, 문자상으로 꺼림직하다는 내용을 나와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는 본인이 특혜를 바라는, 배려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나한테 따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쪽지, 그러니까 문자상으로 남기기 꺼림직한 내용들을 나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자는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결국에는 성적에 관련된 얘기고 과제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전화통화는 항상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전화통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연락하기 때문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시간대에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 11시, 저녁 11시라든가 새벽 3시 넘어서 문자가 온다든가 있어요. 겨우 그 수백 명 중에 한두 명 그런 것 같고 뭘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데 수백 번 운전을 하고라도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 시간에는 운전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수백 번을 아주 좋은 교류를 했다 하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한다면 아예 그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받지 않아요. 왜냐면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화기가 여러분들 전화인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 본인인지 확인할 바가 없는데 얼굴 좀 모르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적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학사관리상 문제들이 있다. 내가 입원을 해야 돼서 뭐를 못했다. 아니면은 취업을 한 관계로 어떤 상황이 뭐 불가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취업했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참여 못하는 경우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을 라스트 미닛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뭔가를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수습을 하려니까 나한테 연락해서 수습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이번에 졸업 못하면 뭐 이거 점수 못 받으면 졸업 못해요. 교수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불공평한 부분이죠. 왜 내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책임인데 그래서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본인이 해결하면 되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어디다 해결하나? 학사관리 지원과에다가 연락을 하던가 아니면 교양영어센터에 연락해서 공식적인 질문과 도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연락해서 사적인 부분에 관한 배려는 있지 않아요. 그런 배려는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쪽지를 보내라고 하니까 쪽지가 와요. 쪽지가 오는데 교수님 이거 액세스 코드 안 돼요 라고 오는데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난 네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할 때는 여러분들 쪽지가 뜨는데 그냥 이름만 띡 뜨지 여러분들이 누군지 무슨 과인지 이런 거 하나가 안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쪽지를 보낼 땐 교수님 드라마 영어를 듣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양영어센터 조교에게 연락해봤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교수님께 직접 연락해라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하는 게 낫지. 교수님 우리 과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답장이 가지 않을 겁니다. 우선 이름만 띡 보내면은 내가 수백 명의 학생들의 출석부를 모두 다 찾아보면서 얘가 누구지? 라고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교수님 너무너무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한 수십 번 수백 명의 학생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면 살살살살 약이 오릅니다. 이거 나 왜 그러는 거지? 왜 본인이 그냥 몇 반이라고 얘기하면 확인이 되는 건데 이거 모든 학생들이 다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긴요. 가능합니다. 아주 시간이 걸리고 짜증이 날 뿐 가능해요.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거는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전화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 누구냐고 합니다. 무슨 상황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연락할 게 있다면 쪽지로 교수님 저 드라마 영어 듣는 교수님 저 뭐 듣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제 용건을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 용건을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우선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을 했는지 본인이 우선 문제 해결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건 연락이 아니라 그냥 요구죠. 네, 본인들이 그거를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구분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쪽지는 언제 몇 시든 해도 돼요. 언제 연락해도 돼요. 언제든 연락해도 되는데 답장은 언제든 답장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관심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예쁜 인터넷 요정이 아닙니다.
교수님, 왜 내가 금요일날 5시에 교수님 6시에 퇴근하지 않나요? 5시에 내가 쪽지 보냈는데 왜 답장이 없어요? 하면서 전화번호로 개인적인 전화번호로 토요일 11시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설명을 해도 납득을 못할 상황이니까 설명하는 거를 그냥 포기하죠. 본인이 급해서 한 거예요. 그냥 아주 이기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토요일날 저녁 11시에 연락해서 쪽지 왜 확인 안 해서 빨리 확인 안 해? 라고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럴 일도 없어요. 우리는 emergency, 막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네. 과제를 못했어요. 지금 과제 등록이 안 돼요. 10분 늦었는데 이거 과제 지금 한 건데 제가 무슨 상황이 있어서 과제를 못했는데 그래서 딱 10분 늦은 건데 이거 과제 등록 안 되나요? 라고 전화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분 늦었으면 10분 늦은 거고 과제 등록 안 됩니다. 그게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수님 나빠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가 아니라 대면 수업일 때는 가능한데 비대면 수업일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설명을 먼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학사관리 문제는 학사관리지원과에 교양영어에 관련된 상담이나 문의사항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죠? 박수진 조교.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박수진 조교에게 연락을 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배예요. 같은 전문이죠? 전화번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연락해서 문의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 이메일 보냈는데 왜 답장 없어요? 라고 화를 내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걸 왜 내가 답장을 합니까? 이메일 보내지 말고 쪽지 보내라 그랬는데 쪽지 보내시고 나는 안양대학교 이메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번 안양대학교 이메일을 보내봤자 답장이 없을 거고 내 개인 이메일을 보낸 학생들도 당연히 답장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까지 길고 지루하게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메일을 끝까지 보낸다 라는 학생에게는 이메일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답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 얘기를 무시하기로 하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내가 이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봤자 그냥 또 무시하고 또 이메일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메일을 보내면 나한테는 답장을 못 받습니다. 과제 관련된 거 아닌데 이메일 보내면 왜 안 돼요? 라고 또 우기는데 그러니까 쪽지 보내라고요. 쪽지 보내세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 문서상으로 저장이 될 수 있는 내용만 나는 문서상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공식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로 온 과제는 과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이 와도 연락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허울불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절대로 연락하지 마! 라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쪽지 오는 게 교수님이 사적인 연락 싫어하시니까 라고 하면 이제 연락이 오는데 미안하지만 사적인 연락을 공적인 사람들이랑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와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게 싫을걸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날 11시에 연락해서 나 성적 입력해야 되는데 너 과제가 없더라. 너 과제 언제 냈니? 과제 냈니? 나한테 어디다 냈니? 이메일로 냈니? 사이버 강의실에 올려놨니? 이렇게 연락하면
여러분들 뜬금없겠죠? 힘들 거예요. 그런 연락을 받는 것이. 자, 그리고 얘기했지만 1분이라도 늦으면 과제는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1분인데 좀 해주지라는 그냥 가능성 자체를 그냥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메일, 핸드폰, 전화, 문자, 연락 불가합니다. 쪽지 가능해요. 문자든 전화든 뭐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괜찮아 라고 이제 옛날에는 얘기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아예 닫아놨어요. 학생 엄마한테도 전화 오고 네, 대학교 얘기입니다. 유치원 얘기가 아니라 대학생 학생 엄마에게도 전화 오고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전공 교수님한테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아주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그건 처음부터 싹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나한테 연락하면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쪽지로 연락하면 되고 내가 연락을 금방금방 안 한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나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사는 관심과 좋아요를 먹고 사는 요정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 갈 때 가는 거지 5시 5분에 보냈는데 5시 10분에 연락이 안 오네. 이거 뭐 하는 거야가 아니니까 괜히 나한테 여러분들의 frustration, 화랑 이런 것을 나한테 풀지 마시고 본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화가 나는 이유는 기대한 바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 화가 나거나 당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에서 보통 그런 상황은 언제 벌어지냐면 과제가 업로드가 안 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 과제는 언제까지다?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보통 그렇게 결정이 되고 목요일 날 굳이 과제를 하느니 며칠 전에 과제를 업로드를 하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5시 55분에 과제 업로딩 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됐다. 나는 과제 했는데 억울하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컴플레인 듣는 내가 억울한 거예요. 55분에 올리라고 한 적이 없고 6시까지 올리라고 그랬는데 굳이 55분에 올려서 일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교재를 최대한 빨리 구매해서 마잉글리시 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그죠? 시간이 안 가요. 네, 한 7분 더 떠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리캡을 해볼까요? 자, 드라마 잉글리시, 그 다음에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이거예요. 교재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My English라고 My English 랩 완전 상단은 아니고 중간 상단에 보이죠? 그거 있는 책을 꼭 사셔야 되고 없는 책은 한 17,000원? 16,000원까지? 뭐 포인트 받고 뭐 하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 My English 랩이 있는 책을 사야 되니까 아마 2만원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그 전에 드라마 잉글리시, 드라마를 통해서 잉글리시 배우기라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거는 한 5, 6만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채택을 안 하고 이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교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얘기한 대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누가 있죠? 나 이거 들었어요. 옛날 영화 배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마블 영화나 이런 영화의 그 쿼트 아니면은 그런 영화들을 뭐 엑서들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영화 영상을 보면서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는 유튜브로 올리기가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상 이루어지는 그 컨버세이션, 회화 쪽은 좀 더 많이 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컴pensate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점을 넘기면 이건 노스스타이지만 탑노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살살살 긁어서 이제 레지스터 하는 거죠. 클래스키는 지금 내가 받은 그 코드키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는 쪽지로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쪽지를 보낼 때는 항상 저 누구누군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드라마 잉글리시를 듣고 있는 누구누군데요 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나서 나한테 쪽지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쪽지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업을 듣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띡 나와 있기 때문에 교양 필수를 듣는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겹치니까 여러분들 항상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인지 확인을 하고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강좌명은 드라마 잉글리시 드라마, 교재는 탑너치 1, 3rd 에디션, 중간고사 이전에 1과, 이거는 1과, 3과, 5과, 7과는 교재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네, 교재를 한번 보고 결정할 거니까 나는 4과는 다 찢어버려야겠어 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공지사항 마잉글시랩 꼭 들어가서 이거 레지스터 하는 거 하시고, 마잉글시랩은 벌써 레지스터 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노스스타, ESP 교양영어 필수를 들었을 때 어차피 다 레지스터를 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그냥 교재만 더하기를 하면 돼요. 그 코드를 더하면 되는데 그 코드가 여러분들 아까 그 책 뒷표지에 있었던 음악 벗기면 나오는 그 코드만 더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클래스 코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출판사에서 오류를 확인해서 고쳐주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체 쪽지로 보내주겠습니다. 딴 게 할 얘기가 더 있나요? 시간을 봅시다. 3분 더 떠들어야 돼요? 네.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할 거는. 그래서 과제는 목요일 6시까지.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목요일 6시까지 과제 관리에 들어가서 과제 뭐죠? 과제 접수인가요? 과제 등록. 과제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3번 눌러야 돼요. 왜냐면 과제가 3개가 올라가실 거예요. week 1 lesson 1, week 1 lesson 2, week 1 lesson 3 라고 해서 올라와 있으면 하나 들어가서 과제 등록, 두 번째 과제 등록, 세 번째 과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과제가 아니라 강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이에 들어야지 출석 체크되는지는 모르니까 그건 꼭 학사관리에다 연락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 레지스터는 위크 2 목요일 6시까지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거는 내가 수업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과제는 과제 관리,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 들어가서 과제 등록 버튼 누르기. 다른 말 쓰는 것도 아니에요. 과제 등록 버튼 누르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뭐가 있죠? 교양 필수가 아니라 교양 선택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점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를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칩시다.